안녕하세요. 헤비프레임입니다. 우리가 플러터 앱을 개발을 하다 보면 칼럼, 리스트 뷰,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 이런 것들 아주 정말 일상적으로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칼럼, 리스트 뷰,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를 혼합해서 쓸 때 우리가 흔히 맞닥뜨리게 되는 에러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런 어떤 레이아웃이 나올 때 그런 에러가 생긴다거나 하는 것들을 어, 방지를 사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론을 보기 전에 먼저 example을 보고 그 플러터 홈페이지에 있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러터 크리에이트해서 만들어진 그 카운터 앱에서 홈페이지에는 column in column, column in list view, list view in column in single child scroll view 라는 세 가지를 보여드리는 페이지로 점프하는 버튼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코드는 제가 GitHub에 올려 놓았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칼럼 인 칼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칼럼 인 칼럼 넘어가 보면 제가 이미 요거를 이제 만들어 놨어요. 뭐냐면 바디에 칼럼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칼럼으로 했고요. 그 여기 각각의 엘리먼트를 컨테이너에 감싸고 사이즈 박스를 줬어요. 그런데 요 마지막 세 개는 또 별도의 칼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칼럼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여기에 엘리먼트를 플렉스 차일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플렉스 차일드는 expanded 또는 flexible로 감싸져 있는 차일드죠. 제가 여기서 expanded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의 공간이 있고 자기가 차지한 공간이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에러가 날까요? 자, 요건 하면 에러가 납니다. 자, 요게 에러가 나는 자세한 이유는 뒤에 그 플러터의 다큐멘트를 살펴보는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칼럼 안에 칼럼이 있죠. 칼럼 안에 칼럼이 있는데 이 칼럼의 어떤 사이즈, 이 칼럼의 사이즈에 대한 정보가 지금 현재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expanded로 한번 감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expanded. 자, 그렇게 되면 자, expanded 돼가지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공간. 그러니까 요 칼럼이 필요로 하는 공간 요 정도 되죠. 그 공간 내에서 요게 다시 expanded가 됐으니까 expanded 돼서 자기가 공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들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칼럼인 칼럼 들어와서 봐도 이제 에러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원하는 효과가 이거였다면 그러니까 어떤 칼럼에 이너 칼럼에 어떤 차일드가 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 이너 칼럼을 다시 플렉스로 감싸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럼 인 리스트 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로 칼럼 인 리스트 뷰입니다. 자, 칼럼 인 리스트 뷰 제가 이렇게 또 어떻게 했냐면 리스트 뷰가 있어요. 리스트 뷰가 있고 제가 여기서 빅 텍스트라고 만들어 놓은 거는 글씨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테인리스 위젯으로 글자를 받아오면은 글자 사이즈를 24로 만들어서 보내도록 한 거예요. 일일이 사이즈를 주기가 귀찮아서요. 그래서 칼럼인 리스트 뷰에 각각 그 색깔을 뭐 주고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엘리먼트에 칼럼을 줬어요. 자, 그 칼럼에 몇 개의 엘리먼트를 줬냐면
16개를 줬네요. 자, 그래서 칼럼인 리스트 뷰 가면, 자, 리스트 뷰가 뭐 스크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 뷰 안에 칼럼은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의 엘리먼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바디에 차일드로 그냥 칼럼을 하면 그 바디에 그 공간을 넘어가면 오버플로우가 났는데, 리스트 뷰의 차일드로 칼럼이 있을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사이즈 엘리먼트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마지막 컨테이너를 expanded로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묶으면 이게 이제 생각해도 로지컬리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이 칼럼의 한 엘리먼트가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다 차지한다라는 건데, 남는 공간에서. 근데 남는 공간이 인피니트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expanded를 하면 당연히 이게 에러가 난다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보면 리스트 뷰 안에 인피니트하게 스크롤한 리스트 뷰 안에 expanded 엘리먼트를 정말 둘 필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히 사이즈를 주는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칼럼 안에 리스트 뷰가 있는 경우를 우선 살펴보고, 이 칼럼이 다시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와 같이 언바운드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서 아이템 100개를 리스트 다 제너레이트로 제너레이트를 했고요. 그 칼럼 안에 빅 텍스트 2개 쓰고, 그 다음에 리스트 뷰 빌더 해가지고 이게 랭스 100개죠. 100개 아이템을 쭉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했어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게 뭐 이게 해보신 분들은 다 익숙하시겠지만 이게 당연히 에러가 나오겠죠. 제가 리스트 빈 칼럼 들어가서 한번 쫙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러가 당연히 나죠. 왜냐하면 리스트 뷰가 이 칼럼 안에 들어있는데, 리스트 뷰의 이 사이즈, 이 하이트, 이 경우 하이트를 지금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흔히 가장 손쉽게 쓰는 해법이 이거죠. 이거를 expanded. 그러니까 칼럼의 모든 나머지 공간을 이게 다 차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게 이 스크롤이 요 면적을 차지를 하고, 요 남아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요 내부에서 이제 스크롤이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칼럼을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로 한번 감싸 볼게요.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 자, 이걸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로 감싸면 당연히 에러가 날 것 같죠. 왜냐하면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 안에 이게 스크롤하는 엘리먼트들이 있는데, 이걸 익스펜디드로 해놨으니까 남은 공간을 다 차지하라는 건 남은 공간을 얘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역시 에러가 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거 expanded라는 게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expanded를 지워 볼게요. remove this widget 해서 expanded를 지웠어요. 자, 그랬더니 다시 한번 나갔다 들어올게요. 그랬더니 역시 에러가 나죠. 자, 그러면 제가 싱글 차일드 스크롤 바의 칼럼 아래 칼럼에 다시 리스트 뷰가 있으니까 이거를 사이즈를 자기가 스크롤 할 수 있는 컨텐트만큼만 가져가라.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싱글 차일드 스크롤 바 안에 칼럼이 있고, 그다음에 리스트 뷰 빌더가 있어가지고 이게 스크롤하는, 이게 우리가 좀 원하는 결과였잖아요. 그런데 이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 아래 칼럼, 원래 이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가 없었을 때는 칼럼
뭐에서 이 리스트 뷰 빌더를 expanded로 감싸면 그 expanded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했기 때문에 됐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 안에 칼럼 안에 리스트 뷰 빌더 리스트 뷰를 둬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shrink wrap을 true를 주시면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shrink wrap true를 줄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그냥 이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가 최초였고, 칼럼 안에 리스트 뷰 빌더가 있을 때는 리스트 뷰를 그걸로 감싸는 거죠. 저기 expanded로 감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이거를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 안에 칼럼이 있고 칼럼에 다시 리스트 뷰가 있어야 될 때는 shrink wrap true를 주시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거에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매뉴얼에 뭐 이렇게 설명이 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한번 읽는다고 싹 머리에 남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몇 번 이런 그 에러를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 이게 머리에 이제 그때 쏙 들어오는 거죠. 자, 이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일에 칼럼이 그 children 중에 expanded나 flexible인 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게 다른 칼럼 안에 들어있으면, 또는 다른 리스트 뷰나 이런 거 안에 들어있으면,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칼럼에 대해서 maximum height constraint를 주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안에 있다면 exception을 만난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get an exception at runtime 돼 있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non-zero flex children이 있는데 그 vertical constraint가 unbounded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에러가 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몇 번 경험해 보셨으니까 요거가 이제 요런 경우 이렇게 에러가 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그 문제는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한 설명도 돼 있어요. 예? 이 flexible이나 expanded라는 걸 쓴다는 거는 모든 다른 어떤 children들, 그러니까 이 flex가 아닌 모든 children들을 다 레이아웃 시킨 다음에 거기 remaining space, 남아있는 공간이 이제 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공간이 분배가 되는데, 근데 만일에 incoming vertical constraint, 그러니까 그 내가 받은 vertical constraint가 unbounded라면 그 remaining space가 어떤 제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를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에러를 몇 번 겪고, 처음에는 사실 이런 거를 읽어도 이게 잘 감이 안 오는데, 이런 거를 겪고 나서 보면 이게 이렇구나 하는 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겪고 이런 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에러는 이제 안 저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저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그 왜 그 칼럼이 unbounded vertical constraint를 받아야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 요게는 로우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칼럼 아래 칼럼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너 칼럼, 그리고 그 이너 칼럼이 surround flex가 없는 거, expanded나 flexible로 감싸져 있지 않을 경우에, 안 해놨는데 flex children이 있을 경우에, 예?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한번 그 원인을 자세히 다시 살펴보면, 칼럼이 그거의 non-flex children을 레이아웃 시킬 때, 그러니까 non-flex children이라는 게 뭐냐면은 expanded나 flexible로 감싸져 있지 않은 children을 레이아웃 시킬 때는 각각 그것들에게 unbounded constraint를 줘요. unbounded constraint를 준다는 건 뭔 말이냐면, 그 엘리먼트들이 자기 자신의 사이즈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시 나오죠. unbounded constraint를 보내준다는 거는 그 child에게 그 컨텐츠를 shrink wrap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사이즈에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인데 shrink wrap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unbounded constraint를 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이즈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그리고 네 사이즈에 맞춰서 알아서 결정을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inner column을 아까 우리가 예제에서 봤다시피 expanded로 감싸는 거예요. 그 expanded로 감싸면 outer column, 그러니까 outer column의 나머지 공간을 네가 다 차지해라.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공간이라는 제약사항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칼럼 아래 칼럼, 아까 예제에서 보셨던 거예요.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칼럼 in list view예요. 근데 이거 아까 보셨지만 이거는 앞에 경우랑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 칼럼을 리스트 뷰라든가 또는 다른 vertical scrollable 이제 안에 넣었을 때 이 경우에는 그 매뉴얼에도 나오지만 진짜로 무한대의 공간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도 나왔지만 The whole point of vertical scrolling list is to allow infinite space vertically 라고 나왔잖아요.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뭐 리스트 뷰 안에 칼럼을 expanded로 감싼다는 것도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일에 inner column을 expanded나 flexible로 이제 감싸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왜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게 리스트 뷰 안에 무한대의 사이즈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걸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expanded나 flexible를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아니면 특정 사이즈를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컨테이너라든가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사이즈를 주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로지컬리도 약간 별로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이거 칼럼 안에 리스트 뷰가 있는 경우에 요 경우에도 아까 보셨지만 이거는 쉽게 해결이 돼요. 칼럼 안에 리스트 뷰가 있는데 이거는 칼럼 안에 칼럼이 있었던 경우하고 칼럼 안에 칼럼이 있고 그 칼럼에 children이 flex children일 경우하고 좀 비슷한 경우가 있죠. 칼럼 안에 리스트 뷰가 있을 때는 리스트 뷰를 expanded나 flexible로 감싸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제에서 봤다시피 칼럼 안에 리스트 뷰가 있는데 이 칼럼을 다시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로 감싸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리스트 뷰의 shrink wrap 프로퍼티를 true로 주면 이게 오버플로우는 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 scroll shrink wrap 프로퍼티를 true로 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scroll view의 extent가 그 scroll 디렉션으로 가령 이제 리스트 vertical 디렉션일 경우에 그 extent가 보여지는 컨텐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scroll view가 shrink wrap 하지 않으면 그러면 scroll view는 scroll 디렉션으로 허용되는 최대 사이즈를 이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scroll view가 scroll 디렉션으로 unbounded constraint를 가지고 있으면 shrink wrap은 true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scroll view의 컨텐츠를 shrink wrapping 하는 거는 굉장히 아주 값비싼 오퍼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expanding to the maximum allowed size, 그리고 because content can expand and contract during scrolling,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크롤 포지션이 바뀔 때마다 스크롤 뷰의 사이즈가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계산량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쓸 때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쓰셔야 되고, 만일에 이거를 굳이 이제 쓰시고자 한다면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슬리버를 쓰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슬리버도 한번 다시 볼까 하다가 슬리버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이왕 이걸 보실 거면
그 슬리버를 한번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스크롤 팁에 관련해서도 한번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 보시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헤비 프레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